은행들이 VIP 그 대상으로 자녀 맞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또 이런 소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키움 오피셜이라는 인스타그램에서 키움.오피셜. 키움.오피셜 촘촘히 홍보도 하고. 키움.오피셜에서 최근에 이제 연말쯤에 제가 올렸던 거였는데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자녀 맞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고액자산가 자녀 대상으로 이제 맞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금융계 최초로 이제 왜냐면 이제 자녀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거를? 예. 시니어들 걱정 많은 시니어들 이게 왜냐면 이제 내가 열심히 돈 벌었고. 돈은 많이 쌓아놨는데 손주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슈퍼카만 타고 다니고 그냥 뭐 놀러만 다니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게 정착시켜야겠다. 했겠죠. 고액 자산가는 어느 정도의 고액 자산가인가요? 그런 건 모르나요? 조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끼리끼리 이제 만날 수 있어지는 그런 또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부럽네요. 저는 이거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적이다. 최근에 2024년 5월쯤에 뉴스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입주민. 예. 입주민들끼리 이제 올리는 거죠. 참여 코드 제한해가지고 입주민 인증되면은 자녀들 그 우리 원밸리 여기 반포 원밸리였거든요. 역시 뭐도 네. 뭐 그냥 뭐 어디 아파트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반포 원베일리 결혼 정보 해가지고 여기 원결회라고 합니다. 원결회요. 원베일리 결혼 정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혼기가 꽉 찬. 혼기가 꽉 찼을 수도 있고 혼기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뭐 20살만 넘으면 너네 결혼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초부자가 있고 적당한 부자, 중간 부자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반포 원밸리 정도면 초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왜냐면 이제 부자끼리도 이제 급이 있잖아요. 그럼요. 뭐 그 급이 또 못 맞추면은 또 왜냐면 나도 웬만큼 버는 사람이고 돈 좀 있는데 딴 데 가가지고 좀 시집살이하고 대리사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으니까. 또 그렇게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좀 소통이 되는 것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크니까. 왜냐면 저는 또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랑 또 고등학교 때 학원 같은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송파에 그 청산학원 다닐 때 청산학원. 네, 송파의 청산학원 지금은 이제 아는데. 맞다. 네. 그쪽 동네시구나 송파에, 생각해 보니까. 전 수서 쪽. 네, 또 수서 제 학교 후배잖아요. 고등학교 후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런 공감대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풀기가 좋죠. 그러니까 마포 원밸리의 주차장 뭐 주차가 만약에 4대 된다 하면 저희는 여분의 슈퍼카 하나 더 한 5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4대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앞에서 하면은 뭔 소리야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니까 네. 저만 유일하게 강북 구석탱이 출신이라서 또 이게 또 약간 소외감이 느껴지네요. 학연, 지하. 학연, 셋이서 지하 다 나옵니다. 또 송파, 수서와 강남 얘기하는데 이거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바로 여기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야기가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구나, 끼리끼리 엮어주는구나,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왜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라면서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그게 맞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이렇게 막 묶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저는 굉장히 F로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팡 터져버릴 것 같아. 아이유의 Love Wins All. 사랑은 다 이긴다. 저는 심지어 지금 인스타그램 제 페이지 BGM도 Love Wins All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사랑의 힘을 믿지만 그치만 이제 또 결혼이라는 건 제가 아직 안 해봤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유일한 기혼자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매우 저는 동의를 하는 게 100% 맞을 수 있는 결혼이라는 건 절대 없다고 보고 근데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가장 빈정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 가정 간의 격차 그런 건데 보통 같은 동네에서 만나고 이러면은 격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오는 서운함도 없고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 박신양한테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결혼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신데렐라라는 게 저는 아 나도 이렇게 돼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했지만 생각해 보면 대학교만 가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격차를 별로 못 느꼈거든요. 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니까. 근데 대학교 가는 순간 정말 잘 사는 친구,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 그 갭이 맞아. 너무 상상 이상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저는 저 솔직히 그 양심 선언이라 소신 발언하면 저는 여태까지 위스키를 제대로 뭔가 알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와 가보자 해서 위스키 먹으면 왜 이렇게 쓰지? 막 이러고 막 이제 향도 별로고 막 그러는데 그 좀 향유하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 정도인가요? 영어. 갑자기 또 그때요? 이렇게 아. 서민 코스프레를 아이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 저기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미 결정 났어요. 서민은 저예요. 세 분은 지금 아니에요. 상류층의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세 분 서울에서 향유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냥 아, 그렇긴 취향 하죠. 아닌. 저 지금 경기도에서 1시간 30분씩 왕복 아니에요. 3시간을 저도- 달려다니고 아, 저도 오래 그렇긴 걸려요. 하네. 네, 지가 그리고 좋은 데 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입지가. 용산에서 그렇게 아, 그 구만 용산구지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로 치기도 애매해요. 송파만 같은 송파인 거지. 아, 또, 예, 맞아요. 다른- 그것도 맞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데이트할 때도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트할까 하면은 제일 좋았던 게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딱 진짜 내가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데이트하기 힘들겠다 싶은 게 뭐 미슐랭이고 뭐 어떤 그 맛집들이 아. 정말 정보 많으니까 근데 뭐 엄청 비싸잖아요. 어렸을 때는 용돈 갔다가도 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격차가 있는 상대방이 있다 하면은 더 좁히기 힘들 것 같고 그럼 다른 게 너무 좋았는데 요것 때문에 더 이 연애를 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가령 아이유 가수도 보면은 러브 이즈 몰이 있지만 그 연애는 이종석 배우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만난다. 저도 언젠간 아이유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저 거기 사시는 거죠. PH129인가? 뭐 아, 그런데 알겠죠, 펜트하우스 그쵸. 이런데 예. 한번 초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20대 중반 즈음에 완전 진짜 수입이 0으로 떨어졌던 그 시기. 20대 중후반에 수입이 0으로 떨어진다는 건 크리티컬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요? 뭘까요? 다이소에서 가격표 안 보고 사기. 다이소에서요. 네. 그럼 설마 지금은 다이소에서 가격 안 보고 사세요? 맞아요. 다르다니까 나 뭐야? 가격 다 보는데. 아니. 다르구나 진짜. 그때 진짜 1,000원짜리랑 2,000원짜리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플가 있으면 그 중에서 아 이거 사도 되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것도 필요한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 뭐 어떤 내가 가용 가능한 돈에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 살 수 있나 없나를 저는 따져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아예 0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는 좀 소득 수준이 좀 올라오면서 제가 이사를 갔을 때 그 최근 2년 전에 딱 이사를 했을 때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다이소가 있거든요. 어디요? 명동에 아. 10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본사 다이소 같은 맞아요. 거죠? 아. 들어갈 게 뭐가 있긴 한가요? 10층에?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부터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꼭대기부터 한 층씩 내려오면서 사고 싶은 걸 다 샀습니다. 플렉스. 한풀이를 네. 하는구나.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때를 겪어보고 나서 지금을 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그 미슐랭이라든지 뭐 좀 뭐 호캉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약간 인스타에서 사치라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못 해본 경험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큰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런 데서 사실 확인할 조금씩 수 있죠.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안 좋은 소비 행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뭔가 그 원래 그것만을 향유하던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가치관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꼭 무조건 정답만은 아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다이소에서 가격표 안 보셨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디올 매장 가서 가격 안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네.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삽니다. 저도 진짜 뭐 명품백 자주 사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정말 어쩌다 한번 정말 특별할 때 한번 가방 사러 가봤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죠? 압구정 현백? 네, 압구정 현백 옆에 압구정 신세계 압구정 현백이었다. 현백 가는데 명품 매장이 뭐 몇 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여기서 5시 반에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차 타고 6시 반에 딱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는 정장 입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막 나만 헐레벌 때 와서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쓰레빠 끌고 찍찍 와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그리고 그 명품 또 가방 보는 거 말고 명품 옷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찐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슬리퍼 이런 거 슬리퍼는 삼선 슬리퍼지 어떻게 디올 슬리퍼를 살 수 있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6시 반에 회사에서 겨우 끝나고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 들면은 그런 게 뭔가 연인 간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저는 저에 대한 메타인지가 저는 메타인지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탑이라서? 상위 0.1%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예 예. 어, 내가 상처 안 받고 그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먹고 뭘 사고 이럴 때 그 금액을 꼭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경험의 일부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그게 중요하니까 금액을 안 보거나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 이게 그래서 오. 네, 제 여자친구도 약간 그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소비를 했을 때 경험 소비라고 하면서 어쨌든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아, 인정. 네, 그런 경험이 사실 저는 이제 완전 남자 애들끼리 다니고 게임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냥 남자 청년인데 여자친구 안 만났으면 안 해볼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맞지. 여자친구가 그런 막 호텔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처음엔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네. 먹다 보니까 그럼요. 디저트 달달한 거 땡기네. 먹다 보니까 뭐 평생 뭐 라떼 같은 거 마시도 않았는데 달달하니 좀 땡기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야가 또 넓어지는 네, 거고. 시야가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뭐 여행 가서 쓰는 것도 근데 이게 막 요즘 젊은이들이 뭐 저축도 안 하고 누구 성대모사? 또 나왔다. 명생분이 제 성대모사.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소비도 극과 극 양극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막 이거 하려면은 막 허리끈 쫄라가지고 묶고 이제 여행 한 달 가려고, 굶고. 예. 예. 맞아. 한 달에 막 20만 원씩 여행 통장 커플 통장에 맞아. 모아서 그걸로 소비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격차를 언제 느끼는가를 제가 느낀 게 저는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격차 못 느꼈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을 때 대학 갔을 때 조금 느꼈어요. 부자가 있고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건 학점이든지 취업을 내가 더 좋은 데 하든지 뭐 전문직 시험을 따버리면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이겼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같이 이제 회사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애들끼리 술 먹고 할 땐 별 차이를 못 느끼다가 언제 가장 크게 격차를 느끼냐면 결혼식에서 가장 큰 격차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 있고 이제 뭐 점점 이제 다양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도 균형 있는 그 집끼리 만나서 결혼하면은 일반 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뭐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데 균형이 조금 되면은 한쪽이 완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좀 이런 그 격차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진짜 정말 사랑한다 하면은 상대가 격차 때문에 상처받을 걸 조심해서라도 또 그 다르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인드인 거고 어른들은 일단은 우리 애들 맞는 애들 맞춰주자인 거고 요걸 잘 노리긴 했죠 하나은행이. 근데 시니어들이 그렇죠 이제 시니어들이 같은 이런 거 배경을 가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 마음에서는 나보다 내 자식보다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는 정량적 그런 수치. 스펙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은 거 같아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너무 잘 살고 이러면은 내 아이가 가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으니까 서로 당당하고 적당하게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은행이 정말 똑똑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걸 왜 할까? 나는 솔로도 아니고 뭐 유튜브 조회수 해가지고 수익 가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액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합쳐보면 4,700조 원 정도 된대요. 4,700조요. 근데 이거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4천조 원을 넘어선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이제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꺼내는 거는 사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시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뭐 흑백 요리사 뭐 출시했다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묵직한 소비들은 다 시니어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 우리 지난번에 차 얘기도 했지만 사회초년생이 타는 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네시스는 사회초년생이 타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사회초년생 보고라도 너 제네시스 타기 부담스럽지 이거는 너한테 맞춤형이야라고 하면서 지갑을 안 열 애들한테도 열게끔 하려고 유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애초에 구찌 자체가 큰 거는 이제 시니어들이라는 거죠. 아 이거 있다. 지난달에 결정사 다녀온 형이 얘기해 주는 건데 결정사에서도 맞춰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총 10번을 만날 수 있는 10회권을 준대요. 이렇게 금액을 결제하면은. 근데 이분은 그냥 대기업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고 10회권을 받으면 상대방도 딱 대기업을 다니는 정도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좀 전문직도 만나고 하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그 결정사에서 돈을 더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전문직이다. 그럼 전문직끼리 하는 거면은 그냥 일반 10회권 수준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전문직이 아니고 대기업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10회권의 금액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배경을 맞춰주는 맞죠. 조건으로 금액을 또 차별화를 두는. 너무 숨 막힌다. 저도 숨 막혀. 그런 거 들어봤어요. 이제 이거는 조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조건이 뭐 3개거나 10개거나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면 그 개수에 따라서 또 돈을 더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은행에서 한다는 거죠. 은행에서 한다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등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등질의 고객군을 만들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그 가면 갈수록 그 WM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이게 하나은행도 그렇고 다른 은행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자 가지고 돈놀이 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비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감원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어떤 이 당국에서는 이자놀이 말고도 좀 제대로 된 너네가 비이자 수익을 넓혀라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비이자 수익군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위험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훨씬 이게 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우리도 해야 되나요? 키움증권도. 키움증권도 우리 영웅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이제 우리는 영웅들 같이 이제 뭔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고관여되어 있는 투자자들끼리 만나면 훨씬 더 사돈을 맺더라도 소통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 주식 투자 안 해. 금융 투자 자산 전혀 아무것도 안 해. 현금 예적금만 해라고 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부모가 그 금융 투자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좀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도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긴 합니다. 투자 성향까지. 음. 너무 힘들다. 연애하기. 힘들죠. 러브 윈즈올 알겠죠? 네. 사랑은 이런 걸 다 이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유와 이종석 배우가 사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찐사랑이시겠죠. 네, 찐사랑이죠. 네. 그들 안에서도 어떤 또 그게 다른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아이고 뭐 어쨌든 배경을 보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둘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있고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거지. 맞아요. 어쨌든 사랑은 저는 자만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만추. 근데 요것도 아시죠? 뭐요? 자만추도 결국에는 내 에어리어 안에서 만나시는 그치. 거예요. 네.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한정 짓지 않아요. 그러면 자만추를 브라질 남미 사람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자만추 할 수. 길거리 가다가도 가능하고. 뭐 삼바 춤추다가. 세상에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ENFP로서 저는 진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낭만. 전 진짜 약간 낭만파. 낭만파네. 네. 진짜로 갑자기 어느 순간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아까 연애 프로그램 얘기도 했지만
그 왜 이런 게 다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경제적인 것과 연애가 계속 매칭이 되는가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뭐 하트 시그널도 그렇고 뭐 나는 솔로도 그렇고 정말 사랑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대리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사랑에 대한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연애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하트 시그널이나 뭐 이런 진짜 좀 파샹파샹인가 뭔가 좀 이렇게 가득한 이렇게 포토샵 가득한 느낌의 어떤 화면들을 보다가 나는 솔로 보면 아 저게 진짜 연애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출연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돈과 경제적인 논리라고 보면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몇 박 며칠을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 그거 다 까먹어요. 일단은 이 친구가 뭘 하던 친구인지 그런 거 기억도 안 납니다.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다 똑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저는 거짓말 안 치고 남고 다닐 때만큼이나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나와서는 약간 현자 타임 올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엊그제도 만날 정도로 정말 친하게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의 어떤 조건이랑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처음에는 다 그 안에서도 사실 처음엔 다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얘기를 해보면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돈이 많다, 직업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성취하고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원동력이 뭐였을까를 공감하게 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 연극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무한도전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렇게 7명이 무한도전 멤버 앉아있으면 앞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계속 카메라를 의식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 정말 이 사람이랑은 뭔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이 사람 진짜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도 뇌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왜 어떤 큰 성취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내가 뭐 변호사가 됐다, 내가 의사가 됐다, 혹은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려면 작은 성취들을 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은 성취들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뭐 100점을 받았다든지 학교에서 1등을 해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 다음 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 직업을 갖게 되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에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더 가야 되고 더 갈 게 있고 더 뭐 돈도 그럴 거고 내 커리어도 그럴 거고 그런 거를 엄청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여기에 이렇게 뽑혀서 왔는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어른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 친구랑 매칭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친구네 집이 돈이 많아서 뭐 되게 중요한 집안이라서 그걸 떠나서 이 친구가 거기까지 그리고 이 친구의 부모님이 거기까지 돈을 번 배경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제가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다가 해가지고 열정의 기름 붓기 혹은 뭐 동기부여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방금 엄청 그 열변을 터셨잖아요. 해서 이렇게 BGM 딱 깔아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제가 말한 직장인들이 얻을 수 없는
작은 성취. 맞긴 해요. 맞긴 근데- 한데 지금 너무 동기부여. 동기부여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왜요 왜? 둘이 포지션 약간 바꾼 거 아니에요? 작은 성취 하나 하나를 계속 모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크로스핏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크로스핏. 하나가 네.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얼굴이 진짜 밝거든요. 네. 미친 듯이 엄청 힘든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약간 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해서 그 과제를 딱 달성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취 하나가 나 내일 또 와서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결국 내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이거는 저 진짜 진심이에요. 네. 진짜 앞에 진심으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것들이 저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를 더 잘 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진짜 내가 봤을 때 맨날 시니컬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진짜 F 중심적으로 사랑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온앤오프와 완전히 다른. 진짜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완전 극티여서 극티어. 예. 항상 그리고 또 비관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네. 연애 프로그램도 뭐가 다 있겠지 뒤에 뭔가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한창 하는데. 또 그 연애 프로그램이 양산되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 그때 시기였었죠. 그 방송적으로 소비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에이 저거 다 짜고 치네 너무 뭐 뜨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사업 시작하겠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직접 출연하신 분이 내부에서 딱 봤을 때는 다 치열하게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하신 분들끼리 이제 또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열심히 또 살아가고 하는 맞아요. 그 네. 커뮤니티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뭔가 진짜 배경이 있고 내가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연극을 하는 그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많은데 결국 그걸 이기는 거는 이 진정성이다. 이 문과 같은 네. 그거를 이걸 비유하고 말씀하시고 싶다. 네. 오늘 거의 이것만 따로 스페셜로 해가지고 호날두 스페셜 알죠? 해가지고 요것만 해서 거의 그 명언집 하나 박명석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네. 사랑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네. 무엇인가 사랑 인생은 네. 이런 F의 가치관은 진정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은행에서 것이다. 주선하는 그런 네. 끼리끼리 맞선 프로그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요. 작은 연애 그럼 많이 작은 해서 연애가 중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좀 시작은 너무 제가 시니컬하게 네.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난 찬성한다. 이거 다 경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또 F적인 굉장히 그 핑크빛이 넘치는 낭만이 가득한 또 네. 박명수 앵커의 또 사랑학 개론 잘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저는 오늘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네. 빨리 애플 얘기 넘어가서 좋습니다. 경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시죠. 네. 예.